그 소녀는 차에 타지 마, 라고 소리쳤다. 백만장자가 한 걸음 내딛자마자 끔찍한 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날 창문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억만장자의 목숨을 구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 울음소리가 지금까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는 7살짜리 소녀의 울음소리라면 어떨까? 마음 챙김과 신뢰에 대한 실화이며 한 가지 시선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삶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서포터가 3초만 늦었더라면 그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지역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자동차, 고요함, 커피 냄새, 자갈길을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놀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7살 민서는 집 앞에서 어두운 재킷을 입은 남자가 은색 마이바흐의 뒷바퀴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로 걸어갔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장갑을 낀 채로 자동차 바퀴를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3분 후, 프랑스 최대 투자회사 중 하나의 사장인 지원 씨가 집에서 나와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차에 타지 마세요. 브레이크가 끊어졌어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얼었다. 그 목소리는 유치하고 높고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3층에서 한 소녀가 열린 창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를 가리켰다. 무엇? 그는 혼란스러워서 심지어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물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차에 다가가 본이를 열고 차 밑으로 들어가 두 번째 경호원을 불렀고 몇 분 후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란 씨, 그녀 말이 맞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끝입니다. 지원의 얼굴에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창문에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셔터를 닫았지만 커튼은 여전히 살짝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돌아와서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딸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거기서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그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 친구인 지환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는 기술적 오류가 아니며 삭제되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괜찮아요. 창문에 있는 그 소녀가 없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정지시키다. 어떤 여자? 다음 날 아침, 지원자는 맞은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 7세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 제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엄마는 그들이 3살 때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갔다. 한 노부인이 비난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손녀분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거든요. 할머니가 무언가 대답하려고 했을 때 뒤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은색 문 손잡이가 달린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문 손잡이 안쪽이 살짝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문 손잡이를 만지는 걸 봤어요. 당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네 보디가드들은 검은색 재킷과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사실을 을듯 말하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걸 자주 보시나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고 민서가 대답했지만 전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믿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경비원에게 카메라 영상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른 순간은 경비원 중 한 명이 무전기에 정신이 팔린 순간과 일치했습니다. 어두운 재킷을 입은 남자가 배경에서 번쩍였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 일부만 포착했다. 그런데 저녁에 민서 씨가 목에 갈색 반점이 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게임에 뛰어들었고 누군가가 이미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조차도 특히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벌써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문서, 비디오 녹화, 보고서, 직원의 개인 파일, 이 모든 것이 그의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제국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3층에서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소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프레임이 정지되었습니다. 어두운 재킷을 입은 남자.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귀 모양, 턱 모양, 그리고 모방과 비슷한 것이 보인다. 이 모든 일은 엠마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그 프레임을 직원과 계약자 목록과 대조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래층 차고에 차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브레이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는 그것을 리쿠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 조사관들이 왔지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이 내부에 있다면 경찰이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마에게 전화해서 사무실에 올 수 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즉시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원은 그 소녀가 위험하지 않으며 그녀를 위해 운전사와 경비원을 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녀와 놀면 아무리 높이 앉아 있어도 너를 망가뜨릴 거야. 그는 그런 말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초콜릿을 마셨다. 화면에는 카메라의 슬로우 모션 영상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프레임을 1초 앞으로 이동합니다. 울다.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여기를 보세요. 머리를 돌리면 그 반점과 귀를 볼 수 있어요. 입구에서 본 회색 셔츠를 입은 경비원처럼 조금 튀어나와 있네요. 그는 한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다. 정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의 쌍둥이 형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 그 남자의 이름은 지환이에요. 그는 전직계약 군인이었으며, 단 3교대 동안 대체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은 보안부서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합격증서 서명 보안 서비스 책임자 지우. 그는 그 회사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헌신적이고, 차갑고, 불평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이며,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완벽한 그림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를 불러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에이전시 추천으로 임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력도 깔끔했고요. 은행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입니다. 그를 직접 보셨나요? 그는 한번 브리핑에 왔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임 임시 경비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랑 씨, 그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불안하게 미소 지었다. 3교대 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죠. 그 정보는 하루 후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은 가명입니다. 그 문서는 가짜입니다. 해당 정보를 보낸 기관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타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선로는 항구에서 끝났다. 그리고 진짜 악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모든 내부 재무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것이고, 살인은 개인적인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피닉스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가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패키지였습니다. 도로, 다리, 생태계, 수십억 유로. 모든 내용은 서명되고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마자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울 회사에 돈을 지불했고, 보고서는 가짜였으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서류는 같은 사무실, 즉 재무부, 즉 마로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며 값비싼 시계를 차고 늘 농담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의 서명은 모든 의심스러운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직접 그렇게 했는지 여부였다. 지원자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케이스는 놀랐다. 무슨 일이셨어요?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약자 레노바스 인프라입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어떤 경우에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청업체입니다.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검증되었습니다. 회사 주소가 교회의 아파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말이 없었다. 확인해 볼게요. 너무 늦었어. 넌 정지야. 지금은,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는 논쟁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 본격적인 파트너로 여겼던 민서는 경찰서에 왜 안 가? 라고 물었다. 지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이 시스템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나를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당신을 믿고 있어요. 민서. 그 길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지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십 가지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는 사무실 중 한 곳에서 빨간 펜으로 쓴 메모가 적힌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듀란에게 주지 마세요. 그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부관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승민이었다. 그는 천천히 폴더를 닫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전환점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항상 내 코앞에 있었어요. 지원이 폴더 더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사무실의 모든 구석에서 힘이 느껴졌다. 어두운 참나무 테이블, 천으로 덮인 벽, 금박 액자에 담긴 그림. 그는 한때 자신이 이 제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통제가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민아의 금고에서 나온 문서는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자신의 서명에 대해 몰랐습니다. 허울 회사와의 서신, 보고서 여백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루에게 이관하고 드스트럭처를 통해 지원해. 넌 모르지 마지막 문구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는 허위 계약의 현금화와 뒷돈을 받는 복잡한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에게 친숙했고 어떤 것들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모든 선은 한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케포는 설계자가 아닌 실행자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를 불렀다. 이번에는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그 앞에 놓았다. 고백하세요 라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내 서류가 아니야. 당신의 서명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WF 고요 경호 나는 누구인가? 그는 삼켰다. 승민. 그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고 그것이 정부와의 거래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요? 그는 빙긋이 웃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모두가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지거나 매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케이스는 변호사의 감독하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가 가짜 주소로 어떻게 보내졌는지,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입찰서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는 체인점을 감독했지만 최소한의 흔적만 남겼습니다. 여기서 지원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있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실과 기록, 자백을 제시하려 했지만 회의 하루 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명도 없고 문자도 없어요. 단 한 장의 사진. 그 위에는 승민이라는 절친이 있다. 수십 건이 거래를 함께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협상하며 정치, 미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다. 사진 속 승민은 주차장에서 검은색 재킷을 입은 남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지원의 차를 만지작거리던 남자다. 가짜 경비원이 있었고 그의 옆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똑같은 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차, 목에 묻은 얼룩은 엠마가 본 것과 똑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진을 10번 정도 살펴보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암호화된 주소에서 전송되었으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일어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창문 쪽으로 돌아서서 거리를 바라보았고 승민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그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지원군이 진실에 도달할 시간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때 나이가 많고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 책임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승민이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통제권을 새로운 팀에게 넘기자고 제안한 사람도 바로 그였다.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신뢰하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너무 길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승민을 감정 없이 차분하게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정장 차림으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편지를 받았어요. 또 다른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진이요. 이거요.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네가 방해가 됐기 때문이야. 간단해. 넌 너무 오랫동안 깨끗하고 성공적이고 살아있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테이블 밑에 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 후 경비원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심해서 글을 꺼내세요. 그날 저녁 집에서 그는 민서가 비서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걷는다. 그리고 그는 눈도 없이 미소 짓는다. 저는 이걸 바로 알아챘어요. 사람들은 행복하면 얼굴로 웃지만 입으로만 웃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는 체포되었고 음모는 다음 날 무너졌습니다. 그는 문서, 대화 녹음, 피고인의 자백, 청구서, 사진,
심지어 택배 배달원의 증언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자회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프로젝트는 동결되고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장관들은 긴급히 내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한 지원이 기자들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믿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진실은 창문에서 한 소녀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형과 같았어요. 지원은 희미하게 밝은 사무실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고 그동안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야 그는 분노도 공포도 아닌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것은 단순한 타격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상과 기억, 신뢰에 금이 가는 균열입니다. 그는 신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독방에 갇혔다. 수사관들은 연관성을 파헤쳤고 매일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계좌, 개인 회의, 거래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자처럼 미묘한 방식으로 계획을 지휘했고 직접적인 흔적은 남기지 않았지만 모든 주요 부서로 확장된 실마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의 증언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이제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확인됨. 지원나의 살인은 계획된 것이었다. 그 남자는 가짜 경비원을 고용하고 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 보안 카메라가 자신의 얼굴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창문 하나와 그 창문 밖을 내다보는 소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잘 생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팀이 에마에게 갔습니다. 그는 폴더를 가져왔습니다. 사진, 사건 발췌본, 증언 녹음본, 편지 등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나와 당신이 인생을 바꾼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종이에 국가의 문장이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명, 공화국 대통령. 젊은 마디 모이젤러로이,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 그리고 어른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능력은 온 국민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프랑스 전체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입술만 떨렸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두려우세요? 두려워하는? 지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이제 어디를 봐야 할지 알았거든요. 기자회견은 보통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역사적인 홀에서 열렸으며, 카메라, 기자,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지만 거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전이나 시스템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진실이 침묵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한 한 소녀 때문에요. 그는 안경을 쓰고 따은 머리, 새가 그려진 드레스를 입은 엠마를 상상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똑바로 섰다. 그리고 한 기자가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포터는 펀드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윈도우 4 어브저버즈는 신분, 출신 또는 학교에 관계없이 분석, 논리,
시각적 인식 분야의 젊은 재능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민서와 같은 소녀들이 더 이상 이상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서두르다가 무엇을 잃는지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승민은 그 비난의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항소했지만 케이스는 공식 증언을 하고 협조에 동의했으며 기록 보관소를 공개하고 공무원 및 중개인과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고위 공무원이 사임했습니다. 한 명은 해외로 도피했고 다른 한 명은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닉스는 그늘에서 태어난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은 안전장치도 도와줄 사람도 없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를 끓인 뒤 창가에 앉아 거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맞은편, 커튼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들었다. 그녀도 손을 흔들어 대답했다. 그는 입으로 웃지 않고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펜을 들고 회사의 기업 규정에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점, 3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나 7살짜리 아이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은 봉투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인쇄했다. 이는 국가안보국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마지막 줄, 피닉스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체포 또는 정직되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작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명, 지환 대령.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눈은 저절로 감겼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배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일로 인해 그의 머릿속에 쌓였던 소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회복되었습니다. 거짓말의 그물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미래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옛 은행 건물을 연구센터로 개조한 곳에서 어부저버즈 윈도우 파운데이션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홀은 가득 찼다. 벽에는 사진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퍼즐을 풀고 세상을 관찰합니다. 홀 중앙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차 근처에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상영 후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 연결은 없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엠마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다 지어낸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뭔가 눈치채면 아무리 어려도 침묵하지 마세요. 정지시키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때로는 진실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그저 우리 목에 흔적이 남을 뿐이에요. 웃음. 박수갈채. 하지만 지원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한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엠마는 파란색 종이에 펜으로 쓰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배려심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경찰학교 견학의 용의자가 아닌 저희의 손님으로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완 대령.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편지를 읽더니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환상이라고 부른 게 미안해요.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만 이제는 보는 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됐을 뿐이에요. 지원은 계속해서 회사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관리자를 해고하고 이사회의 절반을 교체했으며 이전에는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이제 그의 사무실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3층 창문, 커튼,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소녀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로고도 없고 서명도 없고 알림만 있을 뿐입니다. 피닉스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기업 계약의 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처음으로 그 그림자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누르아의 수정안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이 자신에 대한 기사라는 것을 즉시 알아채지 못했지만 신문에서 자신의 성을 보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볍고 솔직한 미소. 그는 다시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컵에는 차가 담겨 있었다.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드론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이 진짜 미래가 시작되는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로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에서 한 번의 눈빛에서 한 번의 외침에서 때로는 진실을 보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나 7살이 되어야 합니다.